안녕하세요. 초초클린 정혜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바퀴벌레 강의 이후로는 이렇게 칠판으로 뵙는 거는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법정 의무 소독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들어오신 분들 그 니즈 사항부터 빠르게 좀 파악을 해보자고요. 혹시 의무 소독 실시 대상이라는 공문을 받으셨거나, 근데 더 나아가서 내가 대상인데 의무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다던가, 혹은 독촉 고지서가 달라요. 50만 원. 그리고 계속 그걸 무시해왔다면 100만 원. 이런 고지서를 받았어요. 덜컥 겁이 나시잖아요.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될지, 주기나 절차,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 대상은 맞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법정 의무 소독 대상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해서요, 신고받은 소독업소로부터 법정 소독 횟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연 9회인 경우도 있고 연 5회인 경우도 있고 연 3회인 경우도 있는데요. 또한 모든 사업장이, 모든 음식점이, 그리고 모든 그 숙박업소나 모든 건물이나 다 법정 의무 소독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준과 그 구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사람들이 과태료를 무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고를 안 해요. 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되냐? 관할 보건소에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 주소로 가야 됩니다. 신고한 사업장 주소가 송파구에 위치한 음식점이에요. 그럼 송파구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는데 날짜가 있습니다. 보통 분기별로 신고를 하는데요. 처음이라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제일 쉬운 건요, 제일 간단한 건요, 제일 확실한 건요,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 바로 넣으셔서 어떻게 찾으셨어요? 하면은 법정 의무 소독 관리하시는 담당자님 찾고 싶은데요, 나가시면 바로 연결해 주십니다. 그분 통해서 우리 사업장이 대상이 맞는지, 그리고 연간 몇 회를 해야 되는지 이것만 물어보셔도, 사실 이 영상 이제 다 안 보셔도 나가셔도 돼. 그럼에도 오신 김에 다른 전화 번거롭게 또 드시지 마시고 보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관할 보건소에 보고를 안 해요. 일단은 처음에 전화를 하신 후에 내가 대상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내가 연간 몇 회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분기별로 언제 소독을 받았다 소독 증명서와 함께 날짜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주세요 하고 양식을 주십니다. 근데 이거를 아예 그 보고를 안 하고 계속 멈춰있고 정체해 있었다는 거죠. 아예 그냥 유도리 있게 내가 깜빡했으면 거기서 전화를 주시겠지 하고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우편물 확인을 잘 안 하시는 분들. 예, 계속 독촉 고지서는 쌓여가는데 그걸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중됩니다. 예, 처음에 50만 원을 시작했다가 계속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100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전화가 오는 걸로 알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화에 기대면서 확인을 안 할 필요는 없겠죠. 두 번째입니다. 거짓보고. 했어요 라고 실제로 했어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너무 법으로 정해진 건데 쉽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들을 낙천적이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고 알아서 전화 오겠지, 하겠지, 그거 보고 안 한다고 진짜 50만 원 100만 원 하겠어? 그 말 한마디 안 했다고?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야 하지만 처음에는 전화를 해서 어디에다가 내가 제출을 해야 되는지, 연간 몇 회를 해야 되는지, 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소독 기록 미보전. 이제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독 증명서를 여러분들은 꼭 가지고 계시고 보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 소독 증명서만 제출하셔도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독 증명서 안에 우리 사업장 주소, 우리 대표자 이름, 그리고 날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한번 띄워드릴게요. 샤라락 뿅. 보이시죠? 자, 이 소독 증명서 내용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담당자는
관할 보건소 담당자님들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이 날짜 뭐 이런 거 표로 번거롭게 체크 안 하시고 증명서만 주셔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팩스로 달라고들 하세요. 내가 정말 여건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메일로 양해를 구하셔도 충분히 알려주시니까요. 무조건 뭐 그 번거롭다고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가능하신 선에서 제출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까 거짓 보고도 있었지만 거짓 기록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지금 띄워드린 서류를 위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된 보고 그리고 거짓된 기록. 자, 어차피 잘 안 보이는 것들은 자, 자막으로 어차피 씌워 드릴 겁니다. 자,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자, 이것만 안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왜냐면 그 미제출을 했거나 깜빡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하셔야 되는데요. 예, 안 하시면 과태료가 과중될 수 있습니다. 안내까지도 해줘요. 혹은 뭐 메일로 문자로도 꾸준히 오고요. 근데 거짓으로 한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범법행위입니다.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예를 들면은 저 그런 신문 봤어요. 저희한테 급하게 전화 와서 빨리 소득증명서 당일날 달라. 근데 저희 당일날 출동할 그게 없는데요. 일단은 증명서 주고 나중에 하면 되지 않냐. 바득바득 우기세요.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돈을 더블 3배로 받고 나서 당일날 출동을 도와드리거든요. 저 그런 거 아닌 이상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건소에다가 뭐 그동안 이제 소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보통 분기별로 이걸 수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분기 이제 마감할 때쯤 돼서 예를 들면 연간 9회 해야 되는 곳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름에 뭐 3번, 4번 해야 되는 그런 업장들. 근데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알아서 그냥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뭐 그 돈을 써 하면서 에탄올로 직접 닦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인정할게요. 충분히 셀프로 소독하는 거랑 업자랑 소독하는 거랑 수준이 비슷한 곳들이 장소가 그리고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직접 소독을 하고 이미 하고 있어 하고 담당자한테는 예 소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만 해놓고 나중에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소독증명서. 이게 소독증명서 달라고 했을 때 없잖아요. 발급받은 게 없잖아요. 그때 가서 급하게 전화 오는 거예요. 난 내가 직접 스스로 셀프 소독하고 있었는데 증명서가 꼭 있어야 되네. 이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만 알고 가시면 지금 나가셔도 돼요. 소독증명서 필요하고 그리고 소독증명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만 하면 된다. 근데 이 소독증명서를 어디서 발급받냐? 소독업 정식 신고를 한 허가업체. 이 업체에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지 보건소에서도 인증해 줍니다. 당연히 저희 정축컬리는 소독업 정식 신고업체입니다. 자, 연간 9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연 9회인데요. 그냥 몰아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받으시면은 안 됩니다. 제가 방금 딸꾹질한 것처럼 나중에 과태료 보고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자, 4월부터 9월 6회 받으셔야 됩니다. 보통 하절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동절기쯤 10월에서 3월 당연히 해충도 현저히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여름만큼은 똑같이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절기에는 3회, 하절기에는 6회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표를 하나 띄워드릴 거예요. 이 표 보시면서 같이 얘기 나누시겠습니다. 이 표, 이 호텔 및 숙박업소, 그리고 식품 접객업소, 그리고 대합실 같은 경우는 91평 이상. 대합실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큰 선박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뭐 크루즈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고속버스, 항공기, 여객선. 그러니까 사실 이 법정의무소독이라는 개념이 밀집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거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들이라면 다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그리고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 각종 병원. 일단 병원, 의료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데 한번 띄워드릴게요. 모든 식품 접객업소, 모든 사업자, 음식점 다 포함하는 거 아니고요. 몇 평 이상이다? 자, 지금 보이시는 면적들 이상
대상하시는 분들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음식점을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도 좀 마음이 찝찝한데 우리도 법정 의무 소독 이거 해야 되나? 옆집에서는 그 법정 의무 소독이라는 걸 안 했다가 과태료 물었다는데 우리도 해야 되나? 하시는데 이 면적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연 5회예요. 자, 아까 하절기 설명드렸던 것처럼 4월에서 9월은 3회, 그리고 동절기 10월에서 3월은 2회. 비교적 적죠. 그래서 보통은 근데 저는 추천드리는 게 주기를 개인이 놓쳤다가 나중에 그 관리 한번 잘못했다가 과태료 나중에 50만 원, 100만 원 이거 묻는 게 아깝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설명드릴 이 업장들은 해충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이 법정 의무 소독이라는 것 자체가 감염병 예방인데 이 꼭 바이러스만은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해충들 뭐 모기, 파리, 바퀴벌레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니까요. 해충 관리도 꾸준히 하셔야 하는 만큼 사실 월 1회 하시면은 좋지만 그래도 연 5회 대상인 경우에는 주기적인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 6회죠. 자, 그래 급식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이 급식소에 이 유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여기 오늘 설명에는 나오지 않는데 탑차도 해야 됩니다. 식품을 유통하는 탑차들도 소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일단 100인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그 사람 인원수 이상 이걸로 재개될 것 같아요. 100인 이상 식사 제공하는 우리 집단 급식소, 그리고 5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자, 지금 표 같이 보고 계신데요. 5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 자, 여기서 그리고 뭐 추천을 드리자면은 아마 조만간 이 계속 안건은 올라오는데 영유아 보육법 때문에 지금 유치원 중에서도 5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곳들만 법정 의무 소독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아마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계속 안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깨어있으신 원장님들께서는 이 가정어린이집도 매달 소독을 하고 계시죠. 어떤 식으로 소독을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요즘에는 OT나 이런 곳들에서 부모님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소독하고 있어요 하고 자료들을 드리는 만큼 저희 정축클리닉에서도 보고서 형식으로 드립니다. 어떻게 소독을 하는지 꼼꼼하게 사진을 드리니까 부모님들도 보시고 안심하시는 만큼 가정어린이집도 좀 월 1회 소독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어서 학교죠. 학교. 이미 관공서나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알아서들 하시니까 뭐 공연장도 알아서 하실 거고요. 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학원도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곳들이 소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복합용도 건축물, 이게 여기서 조금 다들 이제 헷갈리셔서 들어오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자, 일단 600평 이상이에요. 복합용도 이게 좀 말씀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상가들 이용하기 위해서도 다른 인원들이 왕래나 이런 건 접촉이 잦은 곳들, 밀집되어 있는 장소들, 이런 것들은 거의 대상하다 보시면 되고요. 헷갈리신다 하시면 무조건 보건소에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지금은 약식으로 내가 해당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보건소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연장 같은 경우는 300석 이상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소극장 같은 경우가 이제 애매하셔서 알아보시려고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오셨을 수도 있는데 300석 이상 여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 3회입니다. 자, 4월에서 9월 하절기까지는 2회 정도, 그리고 10월에서 3월 통절기는 1회. 이게 제일 애매해요. 사실상 아파트거든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애매하실 텐데, 오피스텔이나 뭐 작은, 뭐, 다세대 주택 중에서도 300세대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좀 애매하신 분들, 특히나 오피스텔 때문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합 용도로 근린생활시설에 거의 부합한다고 보시면은, 소독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전 챕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 조금 이 애매한 게 아파트인데 아실 거예요. 우리 항상 띵동 하시고 어머니 아버님들 이렇게 등짐 메고 오셔가지고 이제 배수구마다 찍찍 이렇게 뿌려주고 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아파트들은 해충이 계속 나오거든요. 바퀴벌레나 뭐 모기나 파리나. 그래서 연간 법정 의무 소독이 연간 3회 정도만 받아도 된다.
여름에 2번, 겨울에 1번 받아도 된다고 라고 명시돼 있더라도 최소 2개월에 1번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 해충이 너무 심하다 하시는 경우는 여름에는 1번씩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머니 아버님들 등짐 매시고 방문해서 뭐 보통 도구업체들이 그렇게 하시죠. 배수구에다 이렇게 찍찍 뿌리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세대와 세대 간의 이 번지는 이 해충이 이제 퍼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배수구통에 올라오는 모기파리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것 뿐이지.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다릅니다. 뭐 매립형 정화조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집수정 있는 경우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그 흘러내려온 대로 바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긴 한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공용 시설 부분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파리나 모기나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대량 번식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언제 여름 같은 경우.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 좀 주민분들의 불편이 잦은 세대가 있다면 혹은 우리 회장님이시라고 하면은 꼭 여름 같은 경우는 매월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인정합니다. 2, 3개월에 한 번씩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공용된 집수정 정화조 그리고 공용 시설 뭐 공용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최소 2, 3개월에 한 번씩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최소 연간 4회. 사실 이 연간 3회라고 지정해 놓은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정확히 왜 3회라고 했는지는 저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그러나 실질적인 해충 감염병을 옮기는 해충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하신다면 최소 2개월에 한 번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되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번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법정 의무소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가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고 싶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정집소독업 신고 업체로서 소독 방역을 진행해야 되고요.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관할 보건소에 물어보시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정집소독업 신고 업체 추천해 주실 겁니다. 꼭 청축클리닉 아니어도 됩니다. 단순히 그냥 도구법으로만 뿌리는 이런 업체보다 실질적으로 저렴한 비용에서 가성비라고 표현을 일단은 해보겠습니다만 저렴한 비용에서도 우리 건물 내에 혹은 우리 업장 내에 정말 필요한 부분만 소독을 해줄 수 있는, 반대로 그냥 상업적으로 남들 다 하니까 이거까지 다 넣으세요, 그리고 포충기까지 넣으세요 하고 이런 불필요한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뭐 방역업계 분들께서 좀 이제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최소한의 법정 의무 소독은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뿌리가 안 뽑힐 게 이미 업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꺾는다는 것은 그 정말 우리가 해충 하나 없이 해주겠다, 뭐 프리미엄 뭐 방역을 해주겠다, 우리는 정말 벌레의 서식 습성이나 왜 생기고 어떤 것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지, 컴플레인 하나 들어오게 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브랜드성으로도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금액 크게 받으시지만 이 법정 소독 자체로서 그것을 어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반대로 고객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래서 뭐 정리드리면은 그러한 정식 소독업 신고 업체를 통해서 소독 방역을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그 진행을 했다면은 당일날도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소독 업체를 통해서, 내가 소독을 받은 그 업체를 통해서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그 기록은 요즘에는 종이로 이렇게 안 줍니다. 옛날에 뭐 소독 필증 이렇게 불렸는데 지금은 이미지 파일로 다 와요. 이메일로 오고요. 카톡으로 달라고 하면 카톡으로도 옵니다. 그거 그대로 관할 보건소에 메일만 한 통 넣어주시면, 전달만 하시면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할 보건소에 제출을 하고 잘 들어갔는지 전화 한 통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마다 조금씩 방식은 다릅니다. 그냥 표로 정리해서 날짜만 표기하시고 정말로 증명서가 내가 일일이 보겠습니다, 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방역업체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하겠지만 제일 좋은 건 맨 처음에는 내가 사업장을 신고한 해당하는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꼭 해보자,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절대 과태료, 여기 의미 없는 돈 과태료 절대 쓰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청축클리는 소독 감염병 예방과 더불어서 우리 해당 건물 니즈사 불편 해충에 맞춰 채택해서 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최저가로도 최다의 구성을 경험하실 수 있는 방역을 원하신다면 청축클린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청축클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